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한 날들입니다. 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걱정도 있어요. 오늘도 살짝 알아봤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도 공기 맑은 날, 미세먼지 맑은 날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도 오늘 박수를 유난히 크게 많이 또 이렇게 저주셨습니다.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햇볕 좋은 이 봄날에 미세먼지 걱정해야 되고 마스크 챙겨야 되고 좀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미세먼지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네. 걱정이 되잖아요. 요즘 그래요. 걱정은 뭐 누구에게나 관심사 중에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열린 특강 저희가 암과 관련된 건강 얘기 준비했습니다. 암은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이고 또 암에 걸릴 확률이 3명 중에서 1명일 만큼 발병률이 아이고. 높다고 합니다. 여전히 무섭고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요. 네. 의학치료 또 천연물의 통합치료를 강조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특히 이분은요, 생체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박양호 통합의학 전문가 저희가 박수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먼 길을 반갑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미세먼지 얘기부터 했어요. 네. 이 봄날 햇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우선 우리 인간이 진화적으로 수렵 생활부터 시작해서 적응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제 실내 생활로 바뀌니까 햇빛 부족에서 또 비타민 D 부족, 골다공증, 암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햇빛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뭐 햇빛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생체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몸이 60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세포가 성장하고 분화라 그래요.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먹는 음식물에 따라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에는 그 세포의 암세포의 분자 기전을 조절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실 이 천연물을 통해서 암을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요. 네. 그 이제 우리 암세포의 분자 기전과 분자 생물학과 천연물의 어떤 성분이 어떤 분자 기전을 조절해서 암세포 성장을 막고 심지어 아포토시스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해버린다. 그런 물질을 자꾸 찾아낸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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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암 치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시간 마련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암. 네. 제가 혐오인간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나만 가면 슬금이 도망들 가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만 오면 도망가지 했더니 박 실장이 와서 클래식 음악을 얘기해 보라고. 다 도망가는 사람도 오지. 그러나 암 그 얘기만 하니까 도망 안 가냐고. 그 38년 암세포에 중독된 할아버지입니다. 그 대신 저 친구들이 아쉬우면 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습니다. 그런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무엇을 먹으면 치료에 도움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그래요. 여기 화면 좀 기분 좋은 화면부터 좀 보세요. 잔디밭 좋죠. 별장 있는 이런 데 살고 싶죠. 그런데 이 잔디밭 주인이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요. 뭐가 골치 아프니까 잡초가 민들레 씨가 날라와서 자꾸 싹을 내서 그거 깎아도 또 나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60조 세포에서, 그러니까 잔디밭에 좋은 세포에서 이 암세포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여기 혹시 암 한 번도 안 걸렸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암 걸려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걸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60조 세포에서 이 생명 유지 과정에 하루에 40에서 7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따 말씀드릴 면역 기능이 죽여가지고 아침에 대변 속으로 내보내버리는데 그 기능에 조금 잘못되면 암세포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릴 거는 잔디밭의 잡초가 우리 몸속에 뭐다? 암세포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 잡초, 잔디밭을 관리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잔디를 깎는다. 그럼 잡초를 깎는다 하고 잡초를 뽑아낸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보세요. 깎는 거는 줄기 잎만 하는데 뭐가 남아요? 뿌리가 남아서. 그래서 다시 나타나죠.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잡초다. 그런데 뿌리, 암줄기세포가 뿌리란 게 있더라. 이걸 인류의학이 최근에 알았어요. 그 우리는 그동안에는 줄기 잎만 봤지 뿌리를 못 봤다. 그래서 진짜 암을 치료하려면 잡초를 진짜 다 없애버리려면 뭐를 캐내야 된다? 뿌리를 캐내야 된다. 암 줄기세포를 없애야 완치가 된다. 조금 전에도 여기 한 분이 5년 전에 위암 수술했다. 어떻게 하면 재발이 안 되느냐? 언제까지 재발될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 줄기세포가 남아있으면 잡초에 뭐가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없애야 된다. 암 줄기세포를 없애야 완치가 된다. 네. 지금 최근에 알게 된 게 이게 사실은 1863년에 빅초우란 박사가 이론을 제시했어요. 암세포는 배아세포로 되돌아간 것이다. 배아세포로. 요전에 춘분날 서울에는 엄청 추웠어요. 그러니까 봄에서 뭐로 되돌아갔다? 겨울로 되돌아갔다 그러죠. 우리 체세포가 암세포로 되었다는 것은 배아세포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배아세포에서 꺾꽂이 해놓으면 뿌리가 내리죠. 그런 식으로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지더라. 이것을 이론적으로 바로 밝혀내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일본의 야마나카 박사입니다. 화면에 밑에입니다. 체세포에 배아 유전자를 넣어줬더니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지더라. 유도만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몸속의 정상 체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배아세포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자라면서 뿌리 내린다.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는 화면입니다. 꺾꽂이 해서 뿌리가 내린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줄기 잎을 잘라낼 뿐 아니고 뭐를 캐내야 뿌리, 줄기세포를 없애야 완치가 된다. 자, 요새 암세포를요, 우리 의학 용어로 요새는 컬프리트, 범죄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암세포 숫자가 모이면 1cm가 크기가 1cm면 10억 개입니다. 그 10억 개의 집단, 범죄자 집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화면에 여러분 보는데 제일 좌측의 화면, 암 크기가 1cm다 하면 10억 개의 암세포 덩어리다, 집단이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2%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암줄기세포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식물로 말하면 98%는 줄기, 잎,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뿌리, 암줄기세포가 2%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 현대의학 치료죠. 그거는 서울의 모 대학 암 전문 교수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가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 지금까지 그런 치료는
잔디밭에 잔디 깎는 치료였다. 지금까지 못 본 암 줄기세포 2%를 없애야 완치가 되더라. 우리가 그런 치료를 했을 때 CT에 안 나타난다. 그걸 관해라 그래요. 없어졌던 암이 2년, 3년, 조금 전에 위암 5년 전 수술하신 분 5년 후에 나타나더라. 왜 그러냐? 바로 암 줄기세포가 남아있다가 새로 재발되고 전이 되더라. 그러니까 암이 치료가 해서 치료다 되거나 치료 도중에 재발 전이 되는 원인은 암 줄기세포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미국의 와인버그 박사가 MIT 대학에 세계의 암의 분자생물학 교과서를 낸 분입니다. 이분이 이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어요. 암을 치료하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료,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 쓸 때 성장하는 세포를 없앨 때, 잔디 깎을 때 줄기세포 없애는 방법을 통합치료해야 완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이언스예요. 네. 그런데 담배 있죠. 네. 담배 막 피우면 뭐가 걸려요? 폐암이죠. 담배는 폐암보다도 사실 남자들 방광암이 훨씬 잘 걸리게 만듭니다. 그 폐암 외에 13종류의 암을 일으키는 것이 담배인데, 그건 또 요새 미세먼지도 굉장히 암을 일으키는 기관지 암, 폐암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담배.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이 담배가 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암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워서 생긴 암은 소세포 폐암이라 해서 아주 악성입니다. 조금 전에 담배가 뭐를 만들기 때문에 폐암 줄기세포를 만드니까 항암제도 안 듣고 그리고 재발 전이도 잘 되고 악성해요. 담배 피운 사람은. 나는 절대 담배 피우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마음대로 피우되 항상 머릿속에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폐암의 17배, 방광암의 6배 빨리 걸리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절대 어떤 치료도 안 듣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외우면서 담배 피우면 담배 맛이 좋을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보고 담배 피우는 분들 참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새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암세포 치료하는 거. 그게 무슨 치료를 했어요?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암제, 이렇게 한 네 가지, 세 가지를 섞어 쓰는 걸 병합치료라 그래요. 우리 폐암에 크게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비소세포 폐암, 여자들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항암제 2가지 섞어서 치료할 때 그 효과가 성장을 막는 치료 효과가 20에서 40%입니다. 그리고 효과 기간이 6개월 정도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억하시겠어요? 비소세포 폐암, 내가 선암, 여자분들은 대개 선암입니다. 항암제는 20에서 40% 들어요. 처음부터 60%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듣던 사람도 6개월 정도 되면 내성 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왜 안 듣느냐, 항암제가 안 듣느냐 하면 이 우리 몸에 우리 항암제란 이름이 항암 독성 세포 증식 억제제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항암 세포 독성 증식 억제제입니다. 독성 물질이에요. 세포를 죽이니까 독성인데 우리 몸에는 그 독성을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방어 기능이 사람마다 달라요. 말술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 있죠. 우리 집 사람은 맥주 반 잔만 먹어도 횡 가버려요.
그 알코올 대사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해독 기능이라 그러는데 1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해독 기능이 강한 사람은 항암제가 약발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그 해독 기능이 약한 사람은 약발이 잘 받습니다. 항암제 잘 들어요. 그 해독 기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재밌는 발표가 했어요. 어떻게 했냐. 1990년도에 처음 내가 이 논문을 봤습니다. 후추 있죠. 어디 써요? 집에. 양념이죠. 후추 있죠. 후추에 피페리딘이라는 물질이 항암제 효과를 올리더라. 그리고 부작용, 독성을 상당히 줄이더라. 또 효과 기간도 늘리더라. 그래서 나는 그 논문을 보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도 후추 많이 먹으면 도움된다. 항암제 아니라도 예방도 된다. 하고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뭐 전혀, 에이, 당신 그거 많이 먹으면 속설인데. 아, 식당 가면 공짜죠. 공짜는 뭐 양잿물도 먹을 파인데 나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 했어요. 그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2010년도에 하버드대 이사만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후추의 피페리딘이 항암 효과도 있고 항암제 효과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이더라 하는 얘기야. 이 논문을 보여줬더니 그 다음 우리 집에 음식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네, 참, 바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매운맛 있죠. 고추에 캡사이신, 이것도 항암제 효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쓴 음식, 다 항암 효과 있습니다. 문제는 자극성이 심해서 위궤양을 또 일으켜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면 평소에 위가 좀 그런 걸 먹으면 쓰린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케일 있죠. 케일이나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 해서 그 자극성 음식이 위를 손상 주는 거, 그러니까 위궤양 있죠. 치료제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케일, 양배추, 십자가 식물. 양배추를 한 10분 전에 씹어서 잡숴 놓고 그 다음에 알로에가 또 그런 효과가 있어요. 먹어 놓고 좀 후추나 매운 거 위궤양 있는 사람도 먹어도 전혀 위가 손상을 안 받습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항암 효과도 보고 위궤양도 안 오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네, 후추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항암제 쓸 때 향신료를 같이 썼더니 항암제 효과가 올라가고 항암제 양을 20에서 30% 줄여도 똑같은 효과가 나더라. 항암제 양을 줄이니까 독성도 줍니다. 이런 통합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80년대부터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 아까 처음 얘기했죠. 우리 몸은 몇 개의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진다? 40에서 7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죽여서 아침에 대변 속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면역계란 장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면역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알게 되면서 면역 기능이 뭐 하느냐? 여러분, 위는 무슨 일을 해요? 소화 기능을 하죠. 면역 기능은 첫째, 우리나라에 가장 간암 있죠. 원인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죽이고 항체를 만듭니다. 바이러스 죽이는 기능을 해요. 둘째는 바로 매일 생기는 암세포 죽이는 기능을 하더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B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 암이 발생된 사람은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더라. 면역 기능에. 면역 기능을 그럼 어떻게 하면 올리느냐? 그래서 B형 간염을 죽이고 항체 만들 수 있느냐? 그래, 암도 되기 전에 없애버리느냐? 아니면 암을 죽이느냐? 해서 면역과 영양, 면역 기능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물이 버섯류,
바다 새우 껍질 있죠. 키토산, 겨우살이, 효모 이런 데에 들어있는 음식물에서 면역 기능을 올리는 물질이 있다. 음식물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얘기죠. 우리 간암하면 뭘 많이 마신 사람이에요? 술?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10명 중에 6명은 술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에요. 3명은 술 조금 먹는 사람이고 술 잘 먹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10명에 하나. 술 잘 먹는데 술을 아무리 마셔도 오늘 이 방송 들으면 주당들 기분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술을 매일 마셔도 사기꾼들은 암 절대 안 걸립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웃고 다녀요. 화내는 법 없어요. 잘 보세요. 왜냐? 웃으면 면역 기능 올라갑니다. 지금 웃었죠? 하하하. 억지로 웃어도 면역 기능 올라가요. 암 환자 보면 꼼꼼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암 안 걸리려면 사기치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입니다. 거기는 뭐 자고 나면 잘 때도 보초서 주죠. 변호사, 검사, 판사 아니면 안 만나는 곳이 거기입니다. 나는 싫어요. 네. 바로 면역 기능은 웃음과도 관계가 있다. 음식물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면역 기능을 조절해야 암을 죽인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밝혀진 것도 하나 하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죠. 암세포를 범죄자 집단이라 그랬죠. 그럼 사회에서 범죄자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관이죠. 자, 우리 몸속의 암세포, 우리 몸속의 암을 죽이는 면역계 중에 독성 T인파구, 독성 T인파구가 암세포를 경찰관이 범죄자 딱 보고 가서 잡죠. 독성 T인파구가 암세포 막에 암세포다 하는 걸 딱 눈으로 보고 가서 죽입니다. 수용체라 그래요. 죽이는데, 항암제를 맞은 사람은 저 암세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저 동물이 어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탁 독가스를 뿜어서 도망가는 동물 뭡니까? 스컹크. 그렇죠. 방귀를 꿰버리죠. 그러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항암제를 맞으면 암세포가 독성을 뿜어내서 독성 T인파구 경찰관 눈을 다 멀게 해버린다. 눈을 다 멀게 해버린다.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 그 혈액검사에 인파구 숫자 보면 정상입니다. 백혈구도 4천에서 많이 정상인데 암 못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멀어가지고 T인파구가 암세포 못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이 요새 병원에 쓰는 면역 증강제. 한 달에서 600만에서 900만 원 하는 면역 증강제인데 요게 10에서 30% 효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분자생물학 유전학에서 우리 몸속에서는 유전자 중에 그 눈을 뜨게 하는 유전자가 있더라. 그 유전자 이름이 P53입니다. P53 기억하세요. P53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암세포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해요. 또 항암제 듣게 해요. 그리고 바로 면역 기능, 경찰관 눈도 뜨게 하는 기능을 하더라. P53. 그런데 P53이 작동을 안 하니까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천연물에서 뭘 먹으면 화면에 보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게 레스베라트롤, 알로에. 그 다음에 강황 아시죠? 강황. 그 다음에 케일, 브로콜리, 녹차, 이지시지. 이런 것이 암 억제 유전자라 P53을 활성화해서 항암제 듣게 하고 암세포 자살해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기능 T인파구에 뭐도 뜨게 한다? 눈도 뜨게 한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 죽이도록 한다. 이런 천연물. 알겠죠? 그런데 여기 강황도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많이 팔릴 거야. 많이 먹죠. 이게 먹으면 75%가
대변으로 바로 나가버립니다. 강황 잡수는 분들 잘 아세요. 나가버리는데 후추를 같이 먹으면 그 배설 양이 반 이하로 줄어요. 그래 강황 분말 먹을 때 꼭 뭘 같이 먹어라? 후추를 같이 먹어라. 네. 여러분 법정스님 아시죠? 화면에 아시죠? 네. 어디서 하셨어요? 네? 오대산 속에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술 안 잡숫고 고기도 안 잡숫는 분이죠. 이분 뭐로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분 무소유혈한 책에 있지만도 이분이 밤에 그 기침으로 천식으로 오래 고생했어요. 우리 폐암 중에 약 5%가 이 알레르기성 천식, 밤에 나는 천식입니다. 그거는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살 때 나는 기침입니다. 그분이 길상사 나오면 기침 안 났어요. 서울에 나오면. 산속에 들어가면 기침 나고 밤에 납니다. 그 기침 날 때 세포 손상 오고 재생 과정이 반복될 때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암 중에 5% 편평상피세포 폐암이라는 암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도 암에 걸리는 암도 있다. 체질.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역 기능은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누런 코 흘렸죠. 감염. 흙에 굴르면서 미생물에 감염될수록 면역 기능이 강합니다. 너무 매일 씻는 사람은 아토피, 아토피 발생이 높아요. 4배에서 5배입니다. 그래 모욕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아토피 잘 안 걸려요. 애들 잘 아셔야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토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아토피 일으키는 비만 세포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네, 그래서 체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서울대 황진혁 교수가 서울대에서 췌장암의 제일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은 소화기병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췌장암의 젬자라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항암제입니다. 젬스타빈만 쓰면 한 10%밖에 안 듣는데 거기에 천연물, 강황분말, 알로에, 아까 콩 있죠. 콩, 직즙, 제니스테인 이런 걸 통합 치료했더니 항암 효과가 훨씬 올라가고 독성도 줄더라. 자, 오늘 강좌 2가지 지금까지요. 제일 처음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성장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할 때 무슨 세포? 암, 줄기세포 치료하는 물질을 통합 치료하는 것이 완치하는 길이다. 둘째는 바로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할 때 천연물에서 이런 줄기세포 치료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같이 쓰니까 그런 항암 효과도 올라가고 독성도 줄더라. 통합치료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나 암 첫째는 CT 찍었더니 몇 센치인데 간암 8cm인데 몇 달이나 살겠습니까? 네. 의사한테 물으면 의사들 그거 뭐 몇 달 살 수도 있고 몇 달 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10cm라도 10개월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들으세요. 간암 3cm라도 석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3cm라도 10cm보다 더 오래 살아요. 왜요? 우리 암세포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은 한 달 만에 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3cm라도 한 달이면 6cm, 2달이면 12cm, 석 달이면 24cm 사망해요. 3cm라도. 10cm라도 10달 돼야 배로 커지는 사람은 10달 살아요. 그래서 등급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급을 낮추면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걸 아셔야 돼요. 등급을 낮추면 그걸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분화라 그래요. 분화라 그럽니다. 분화시키면 암세포 성장이 느려진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암이 빨리 자라는 걸 천천히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
비타민 D와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얘기했죠. 우리가 뭐를 많이 쪼이면 햇빛을 쪼이면 뭐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비타민 D 암만 햇볕 쪼여도 원료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우리 몸 속에서. 그 원료가 햇빛에 말린 음식이고 그 다음에 생선기름이에요. 생선기름은 비타민 D 덩어리입니다. 그 생선 많이 잡수요. 그런데 생선 중에 빨간살 생선은 암세포 성장해요. 그러니까 빨간살 생선만 빼고는 생선은 뭐든지 그 다음에 해조류 이것이 다 비타민 D 많이 만드니까 많이 잡숫고 햇빛 쬐어야 되는데 우리 자기 피부 있죠.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은 햇빛 쬐어도 비타민 D를 적게 만들어요. 그럼 내 피부가 좀 희죠. 그러면 같은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를 한 6배 많이 만듭니다. 그래 내 피부가 희면 나는 조금 쪼여도만 되고 내가 피부가 검으면 좀 더 많이 쪼여야 된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햇빛 쪼이는 거 어떻게 하면 쪼입니까? 빤스 입고 그렇죠. 벗고 쪼여야죠. 광화문 내거리 서울에 가서 그러면 어디로 끌려가요?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쪼이세요. 또 이런다고 햇빛 쪼인다고 훌랑 벗고 댕기다가 좋은 데 가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60조 그러니까 1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를 다세포 생명체라 그래요. 그리고 1개의 세포로 박테리아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60조의 다세포 생명체인데 이 세포 수가 많을수록 암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보다 3배의 세포 수를 많이 가졌는데 사람은 약 30%가 암에 걸릴 확률이다 하는 겁니다. 사망한다. 그게 역학주사인데 코끼리는 사람보다도 3배의 세포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코끼리 암 발생률은 5%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다세포 생명체에 제일 암이 적게 발생되는 동물이 세 동물입니다. 염소, 양, 코끼리. 거의 암이 안 걸려요. 뭐만 먹어요? 풀만 먹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거는 뭐를 많이 먹는 거다? 채소,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육식을 적게 먹는 만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저거 합니다. 너무 고기를 안 먹으면 이 뇌가 발달하지 않아요. 면역 기능도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고기를 또 안 먹어도 안 됩니다. 고기는 먹되 암세포가 있는 사람, 있다고 발견된 사람은 그 중에 빨간살 색깔, 예를 들면 안심, 등심, 참치 같은 빨간살 고기 생선만 안 잡수면 되고 다른 고기, 도가니탕, 꼬리곰탕, 흰살 생선, 해삼, 항암식품이에요. 특히 여기 추어탕, 바다장어, 굉장히 항암식품입니다. 그런데 빨간살 생선 꼭 먹어야 살겠다. 먹고 싶으면 못 살겠다. 암 죽지 뭐 하는 사람은 오래 씹으면 침이 철분을 작용을 막아버려요. 오래 씹으면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계란 흰자가 콘 알부민이 그 철분 작용을 막습니다. 꼭 빨간살, 삼겹살, 안심, 갈비살 잡수고 싶거든 뭐를 같이 잡수라? 계란 흰자를 같이 먹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런 방법도 있다. 네. 일단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분화를 시켜서 암세포 성장을 느리게 한다. 비타민 A가. 그래서 우리 비타민 A는 뭡니까? 녹황색 야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녹황색 야채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가
암세포를 분화를 시켜서 성장을 느리게 한다. 녹황색 야채, 베타카로틴이.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은 어느 정도 알맞은 양 먹어야 효과를 내요.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돼요. 충분히 먹는 양은 하루에 녹즙으로 짜서 200cc 정도를 하루 3회, 600cc.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200cc 녹즙으로 짜서 600cc 먹으면 굉장히 암 치료에 도움됩니다. 첫째가 암 성장을 느리게 해서 내가 원래 석 달 살 건데 6개월, 1년 살게 만들어주는 게 녹즙입니다. 하루에 몇 cc요? 600cc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야채 중에 간 기능이 나쁘면 민들레를 많이 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중국의 투유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뭘 가지고? 개똥쑥을 가지고. 개똥쑥. 한의학 용어로 청호라 그래요. 개똥쑥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개똥쑥의 아르테미신이 혈액암 혹은 암이 내가 임파선에 간암 문맥에 전이됐을 때 항암제 효과가 1200배다. 개똥쑥, 천년물에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항암제 쓰죠. 개똥쑥을 달여 마시면 그만큼 항암제 효과도 올라가고 특히 임파선의 암을 잘 죽이게 돼요. 혈액암. 그 무슨 쑥이요? 개똥쑥.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임진쑥입니다. 요 무안에 사는 분은 간 경화로 복수, 혼수까지 왔던 분인데 임진쑥하고 효모를 많이 먹였더니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요 무안뿐입니다. 최근에 이제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분자생물학에서 그 다음 넘어온 게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알게 된 게 뭐냐? 이 화면에요.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가 이걸 네이처의 논문에 발표하고 노벨상 후보에 올라간 새로운 밝혀낸 겁니다. 뭐냐? 우리 몸 안에 아까 강의 중에 얘기했죠. 암억제 유전자 기억하시겠어요? P53. 그렇죠.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마이크로 RNA라 해서 넌 코딩 RNA 어려운 거 하지 말게요. 레세본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 했더니 암 줄기세포, 예를 들어 간암, 난소암, 여자분들 난소암 있죠. 그 다음에 폐암, 악성암. 아까 담배를 피운 사람은 무슨 세포가 만들어져서 악성암이다? 암 줄기세포. 그 다음에 여성분들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암 줄기세포 덩어리입니다. 삼중음성 유방암. 그래서 항암제도 전혀 안 들어요. 방사선도 안 들어요. 삼중음성 유방암.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는 잘 압니다. 약 없다는 거. 그런데 그게 암 줄기세포암인데 그런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찾아냈어요. 그 이름이 레세본이에요. 레세본입니다.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천연물에서 레세본이라는 유전자를 올렸더니 간암, 폐암, 난소암, 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스위치 바꾸버리더라. 스위치를 켜버리더라. 바뀌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 뭐가 없어지고 줄기세포가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는 유전자를 찾아냈고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물질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는 분자 기전을 했어요. 이거는 국제암학회지에 발표된 겁니다. 천연물의 세스큐테르펜, 아까 말씀드린 청호, 개똥쑥에도 들어있고 아출이란 한약재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량강이라 해서 집에서 양념수는 있어요. 생강과입니다. 그런 데에도 들어있는 성분이 요거는 간암입니다. 왼쪽에 아주 그 간암은 모양이 이렇게 나빠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화면 보면 밤에 꿈 꾸을까봐 걱정됩니다. 네, 요런 세포를 요렇게 깨끗한 세포로 바꾸더라. 천년물에는 그러니까 아세요. 시간이 참, 내가 조선대 의대 강의할 때 2시간 강의해도 무등산 있죠. 무등산 관광로를 10분 안에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2시간 암에 대한 강의입니다. 오늘 1시간에 강의해둘라. 이건 뭐 약자만 해드릴게요. 공식만. 천년물의 세스퀴터르페노이드. 그러니까 천년물에는 우리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물질도 최근에 밝혀졌다. 아직 100%는 아니에요. 지금 한 30% 정도까지 찾아냈다. 그래,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아까 마이크로 RNA 렛세본이라 했죠. 렛세본. 치사, 레탈, 치사 세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128, 마이크로 RNA 128이란 유전자는 무슨 일을 하더냐 했더니 폐암 뇌종양, 특히 뇌종양 줄기세포에서 신경세포로 분화를 시키더라. 그 신경세포를 만드는 일을 하더라. 마이크로 RNA 몇이요? 128이. 그래서 128을 활성화하는 물질을 하면 뇌종양 환자는 뇌종양세포가 신경세포로 해서 뇌종양이 돼서 막 여러 가지 신경장애 왔던 사람이 없어지고, 치매 환자가 이 유전자를 활성화했더니 치매가 없어지더라. 신경세포가 살아나니까. 어린애들 머리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 128 활성화하는 물질이 어디 있느냐 찾았더니 홍삼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홍삼 막 팔릴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바로 홍삼을 먹어도 우리 장에서 홍삼에서 그 128 활성화하는 물질이 RH2란 물질인데 장의 미생물에 따라서 RH2를 만드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백날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홍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평소에 장이 나빠서 설사 잘한다, 변비도 잘 생긴다 하거든. 유산균도 좋고 신김치 있죠. 신김치를 같이 잡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장에 유산균 좋다니까 유산균 먹죠. 우리 몸 안에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숫자가 한 500조입니다. 살고 있을 때 미생물도 먹어야 삽니다. 양식 안 돼주면 금방 굶어 죽어버려요. 자꾸 유산균 백날 넣어줘야 양식 안 돼주면 안 됩니다. 그 양식이 제일 좋은 게 해조입니다. 미역, 다시마, 해조예요. 그래서 꼭 유산균 잡술 때는 미역국 많이 잡숴야 돼요. 미역국 많이 잡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거기 뷰티릭 액시드라 해서 어려운 얘기자가 H락 이니비터 있습니다. 진짜 대장암 세포를 아포토시스, 자살해서 죽게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미역, 다시마. 먹을 때 뭐를 같이 먹으면? 유산균을 같이 먹어서 충분히 발효되게 하면 거기서 뷰티릭 액시드란 물질이 만들어져서 대장암 자살해서 죽게 하는 물질도 만들 수 있다. 네, 알겠어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러니까 꼭 해조만 그냥 잡수는 게 아니고 그 해조는 그 다음에 해조는 면역 기능도 올립니다. 면역 기능도 올려요. 그래서 이 해조류를 많이 잡수는 거. 홍삼 알겠죠? 네, 마이크로 RNA 128. 네. 그 다음에 이 최근에 네이처 자매지입니다. 나간 논문이. 그래서 이 논문에 할게요. 그 우리나라 한 제주도에 주로 많이 나는 식물인데 식물 8가지를 배합을 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 조금 전에 뭐라 그래 128을 활성화하는 물질을 연구를 했어요. 그분 연구한 분이 제주대 수의대 정동기 교수. 이분은 비형간염 가족력으로 어머니, 형, 동생이 먼저 간암으로 하늘나라 가고 본인이 간암됐을 때
존스 홉킨스에서 암 유전자 연구한 교수입니다. 그 내가 만나서 당신 오늘 강의한 거죠. 마이크로 RNA 레세본 128 활성화하면 당신의 간암 줄기세포가 정상간세포로 바뀐다 했더니 그 활성화하는 물질을 먹자 하고 나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네이처 자매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폐암에, 잘 들으세요. 폐암의 항암제, 아까 얘기했죠? 몇 퍼센트가 들어요? 처음에? 20에서 40%밖에 안 들어요. 6개월 있으면 내성생기 안 듣는 폐암 세포가 있어요. 항암제 전혀 안 세포에 마이크로 RNA 128 활성화하는 천연물, 복합물, BRM270을 먹였더니 이렇게 화면대로 폐암이 싹 소멸되더라. 결국은 천연물, 복합물에는 폐암에 항암제 안 듣는 암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암 줄기세포죠. 암 줄기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있더라. 찾아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연물, 복합물을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쓸 때 같이 통합치료하면, 오늘 주제죠. 통합치료하면 항암제 효과도 올라가고 완치할 수 있다. 줄기세포를 없애야 완치할 수 있다. 참 이거는 내가 38년 해올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얘기입니다. 일입니다. 2003년에 이분이 뇌종양으로 안동분인데 왔어요. 저한테 왔습니다. 안동분인데. 그래서 항암제를 써도 안 듣는다. 뇌종양은요, 요새 데모달이라서 각종 항암제가 잘 안 듣습니다. BBB라 해서 약물이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뇌종양은 항암제가 가장 낮은 암입니다. 거기다가 방사선 치료해도 아까 P53 그런 유전자가 손상된 사람은 안 들어요. 주로 그게 손상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P53 유전자 활성화하는 아까 녹차, 알로에 이런 걸 포도 껍질에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도 껍질. 그래 껍질 잡세요. 여러분 모든 과일 껍질에는 암을 죽이는 유전자 기능을 올린다. 뭐 껍질요? 포도 껍질뿐 아니고 사과 껍질. 그런데 덜 익은 사과, 덜 익은 과일, 특히 귤도요. 사잡술 때 귤 파란 거 있죠. 덜 익은 귤 껍질을 차로 마시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익어버리면 효과 없어져요. 네, 과일 껍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알겠어요? 네, 과일 껍질에 있는데, 그래 이분은 이제 그런 면역 증강 물질을 항암제, 방사선 안 들을 때 같이 쓰게 했더니 2003년 8월인데 2005년 2월에 화면대로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센터에서도 관해됐다, 없어졌다, 완치됐다. 그러니까 천연물요법도 다 끊고 3년 지났는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또 재발됐다. 자, 오늘 강의 들은 건 뭐 때문입니까? 뭐가 남아 있었어요? 암 줄기세포, 뿌리. 그때는 사실은 2005년도까지도 우리 BRM 연구소뿐 아니고 이 암 줄기세포가 1990년에 처음 발표는 됐지만 확립이 안 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뿌리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줄기세포가 남아있다가 재발돼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때 요새 같으면 여러분 잘 아세요. 관에 없어졌다 하거든. 뭐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냐. 암 줄기세포 표지자. 암 줄기세포가 뿌리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냐. 검사가 암 줄기세포 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CD133, CD44라고 있어요. 의학 용어입니다. 줄기세포 표지자 검사를 해서 뿌리가 남아있다, 줄기세포가 남아있다 하거든. 그걸 없애야 완치가 된다. 이분 참 가슴 요새 같으면 뭐예요? 이렇게 관해됐다. 당신 줄기세포 있나 없나 검사를 해보자. CD133 해보고 있으면 줄기세포 죽이는 물질을 썼으면 완치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항상 오늘 그래요.
이 시간에 좀 이해했습니까? 정리할게요. 모든 세계 요새 의학이 암 치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암 줄기세포가 알게 되고 암 줄기세포가 재발 전이의 모든 원인이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는 지금 성장하는 세포, 암세포, 벌크 튜머라 그래요. 그런 걸 죽이는 항암제, 방사선 표적 치료제 할 때 줄기세포 죽이는 천연물을 통합 치료해야 아직 줄기세포 죽이는 약물은 안 나왔어요. 천연물 뿐입니다. 같이 통합 치료해야 완치가 된다. 그리고 치료가 됐다 하거든 수술이 잘 됐다 하거든 암 줄기세포 표지자 검사를 해보고 남아있을 때 잡초에 뭐가? 뿌리가 남아있을 때는 뿌리를 캐내버려야 완치가 된다. 좀 공부됐습니까? 네,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뭔가 그 암 하면요. 네. 가운데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암 하면 뭔가 두렵고 막막하고 네. 그런 게 많았는데 뭔가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을 죽이는 기능이 면역 기능인데 면역학이 발달하면서 면역 기능을 통해서 암을 죽이는 방법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줄기세포를 알면 되면서 후성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암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방법이나 물질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 개념이 전에는 단지 자라는 걸 억제해서 생존 연장해서 치료로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줄기세포 하면 되게 생소했었잖아요. 전혀 몰랐죠. 네. 네. 그건 우리 아나운서님의 몰란 게 아니라 네. 의학 전체가 모르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못 봤다. 그랬더니 줄기세포가 최근에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 이제 통합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게 미국 학회에서도 암학회에서도 지금 우선 오늘 인정됐다. 말씀드린 통합의학 치료는 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유럽 독일 쪽입니다. 네. 전부 이런 연구는 독일의 본대학입니다. 천연물 통합치료고 미국의 예일대, 미시간대에는요 포괄적 치료, 심지어 명상, 침, 뜸, 그 다음에 천연물 이런 걸 현대의학 치료와 통합치료에서 가장 치료 효과 높이는 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30개 의과대학, 하버드대도 다 합니다. 통합치료를 해요. 네. 네. 네, 워낙 지금 또 객석에서 또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네, 받아보도록 받아볼까요? 할까요? 네네. 네. 저희 일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을 많이 참 섭취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 유전하고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분자생물학 유전자까지만 알았을 때는 엔젤리나 졸리 있죠. 배우 네. 그 뭐예요? 브레이커1 가족력 유전자 때문에 수술했죠. 요 사이는 후성 유전학 때문에 너무 성급했다. 왜요? 실제 유전자가 변이 돼서 암으로 가는 거는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후성적으로 후성 유전학 우리가 먹는 음식물 시드 앤드 소일 씨앗과 토양이라 그래요. 암세포를 씨앗이고 우리 몸을 토양이라 그래요. 몸의 토양을 계란 있죠. 계란을 밖에 두면 15일이면 썩어버리죠. 그러나 어미닭이 품어주면 병아리가 되죠. 네. 우리 몸의 계란, 네. 몸에 썩어버리는 환경, 몸의 환경을 바꿔줘서 그게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실제 암이 유전자 가족력은 8%니까 후성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드린 음식물, 내가 환경, 성격 이런 걸 조절해서 하면 92%는 예방할 수 있고 암 안 가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유전 걱정하실 게 아니라 네, 그건 면역력을 걱정 안 키울 수 하셔도 있는 됩니다. 방법들을 이제는 그런 시대는 네. 또 지났어요. 그건 후성 유전학 모를 때 얘기입니다. 네. 네, 좀 생소한 단어죠. 네. 네. 의학계도 아직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받아볼까요? 예. 아, 오늘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래 몸이 네. 여기저기 이렇게 물혹 같은 거, 종양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수술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암 줄기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넘어가는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재생결절, 이형성, 선종, 물혹, 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막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P53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물혹에서 암 억제 유전자 아까 뭐예요? P53이 작동을 못하는 사람만 악성암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그러거든. 천연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알로에, 케일, 강황 이런 걸 먹어서 P53 유전자를 높이면 암으로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거 물혹 같은 것도 종양 같은 것도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걸로 물혹을 없애는 거 지금 제일 자궁 근종 같은 거 없애는 거는 백굴체란 애기 똥풀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알카로이드 버베린이 자궁 근종 잘 없애는 게 있어요. 오늘 뭐 시간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자궁 근종을 암으로 넘어가는 걸 물혹에서 막는 유전자가 있고 활성화 물질이 있다. 그다음에 그 자궁근종 물혹도 없애는 물질도 있다. 그렇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한 번 더 질문하실 분 예, 계신가요? 들어볼까요? 네. 한 가지만 네.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궁금 물으세요. 우리 아저씨가 선종 그 수술을 했습니다. 네네. 위에 선종이 네, 있다 네. 해서 근데 그것도 그러면 뿌리 줄기 그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 선정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뿌리 다시- 그건 줄기세포 검사할 필요가 없고 바로 우리가 위암에 선종해서 암으로 악성암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게 CAG-A란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위암에 헬리코박터 있죠. 네. 헬리코박터 있으면 위암하죠. 우리 헬리코박터가 감염돼 있어도 CAG-A란 유전자가 변형된 사람만 암으로 넘어가요. 1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뭔 줄 알아요? 헬리코박터가 역류성 식도염을 막아줘요. 아, 그리고 오히려, 위궤양도 막아주고 예. 식도암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없애야 된다. 요새 항상 이론이 있습니다. 없애야 된다.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도 CAG-A 유전자를 보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없애야 되고 없는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식도암 예방하는 게 더 위궤양 막는 게 좋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조건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약을 먹고 치료를 하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없애는 거예요. 예. 제일 좋은 게 약도 좋지만 십자가 여기 여수 갓김치 있죠. 그 최고의 헬리코박터 치료제예요. 유산균도 그렇고. 아, 그래서 나는 여수 와서 강의한 다음부터 거기서 그 갓김치 택배로 부쳐다 먹어요. 참 좋아. 여러분 암 예방 겸 치료에 최고의 첫째 식품이 십자가 식물이에요. 양배추, 갓김치, 겨자, 케일, 브로콜리입니다. 네. 좀 많이 잡세요. 네. 네. 좀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알아서 그런 치료를 선종이나 하셔야겠어요. 예. 이런 데서 넘어가는 것도 막는 게 십자가 식물이에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걸 갈아서 말씀드린 대로 녹즙으로 내가 원래 7수 77인데 이 지금도 사실 밤에 암 중독 공부 우리 애들이 노망한 학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논문 읽고 공부하는데 이 네. 병원에 나는 피라민이라서 예. 한 30년 전까지는 돈 없어서 병원 못 갔고 그 다음에는 아픈 데가 없어서 내 며느리가 의사고 약사인데 우리 며느리들 그래요. 아버님 같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그럼 너가 먹고 살으라고 내 암 걸릴까? 아니에요. 그 예방이 녹즙 하루 2컵. 그 다음에 효모입니다. 세레늄. 그 다음에 현미밥. 요것이 암 예방 겸 굉장히 암을 안 되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피부가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우세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점심 내가 산다니까. 꼭 피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녹즙 잡수면 예. 특히 내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굉장히 피곤하죠. 그 녹즙 먹이고 효모 먹이면
수면 시간 2시간 이상 줄여도 됩니다. 근데 드셔서는 안 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먹어서 묵직한- 예. 장이 나쁜 사람은 예. 또 좀 많이 먹으면 설사나요. 그럴 때는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괜찮아져요. 네. 괜찮아집니다. 그 녹즙은 그러니까 좀 건강인은 하루에 1컵이나 2컵 마시고 네. 암 환자는 3컵 네.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0cc에서 하루에 3번에서 600cc까지. 네, 우리가요 이제 인류가 처음에는 야채, 열매가 우리 주식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몸이 진화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육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미국 고기 많이 먹는 미국 이런 데는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이 많아요. 그 대신 우리나라 또 옛날에 짠 음식 많이 먹을 때 위암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과 암, 아프리카인들은 거의 암이 없어요. 그거 채식만 하니까. 예. 코끼리 아까 말씀드린 코끼리, 염소, 풀만 먹는 생명체는 암이 잘 안 걸려요. 예. 그만큼 풀, 야채, 녹황색 야채입니다. 그다음 현미, 비타민 E. 우리 몸의 암, 치매 주범은 활성산소예요. 이 산소 대사, 항산화 물질, 비타민 E, 현미밥. 그다음에 셀레늄, 효모.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클로로필, 녹황색 야채. 요 3가지가 치매, 아포이포 유전자 보면 치매 올 나이가 있어요. 예. 그걸 녹황색 야채 효모를 먹으면 10년에서 15년, 우리 아나운서님 아포이포 유전자 검사하면 몇 세에 치매 온다. 네. 그걸 녹황색 야채 효모를 먹으면 10년에서 15년 늦춰요. 그래요. 치매, 암 걸릴 확률도 늦춥니다. 저 요즘 같으면 꼭 늦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꼭 하세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항산화 물질이 요산입니다. 그 건강검진하면서 이거 잘 몰라요. 에이. 요산, 유릭액시드라 그래요. 에이. 요산이 우리 몸에서 만드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4에서 7인데 예. 이게 너무 높으면 통풍 걸려요. 통풍 온 사람은 암 잘 안 걸립니다. 아, 항산화 오래 살아요. 치매도 잘 안 와요. 아. 그 대신 통풍해요. 예. 그 대신 이게 너무 낮은 사람은 치매, 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빨리 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내가 요산치를 검사했더니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산화 물질, 말씀드린 녹황색 야채, 효모, 이런 현미밥, 항산화 물질을 먹어서 내 체질을, 유전자를 보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암, 치매 안 걸립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상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산체를 무드셀라, 장수 유전자, 네. 치매 안 오게 하는 유전자라 그래요. 이름이. 네. 아유, 저에게 네.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아서 네. 아쉽습니다. 다음 네. 한번 기회 네. 있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한 네. 4시간. 그래서 요번에도 뭐 온다 했더니 한번 우리 여기 광주 지역에 예. 암 환자들이 한번 모일 테니까 네. 한 번만 더 내려와 놀래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내가 시간 내보겠다 그랬어요. 네. 오늘 참 도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조금 도움 됐나 모르겠어요. 네. 할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괜찮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중독된 할아버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저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떤 지혜든 지식이든 모아서 암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말씀하셨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네. 갖느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노력할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웃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웃으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이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